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이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8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인 때가 1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질 그런 날들인데요. 이렇게 좋은 날 누리지 못하고 혹시 바쁜 일에 몰려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집 안에서 못 나오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집에 계속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던 마음의 상태라면 조금 힘을 내어서 창문도 열어보시고 또 햇빛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뮤지션은 디어 클라우드입니다. 가장 유명한 노래일 것 같은데요. 얼음 요새 들려드릴게요. 새를 향해 걸었지. 얼어버린 두 귀를 감싸며 흐릿해진 길을 더듬어 따뜻한 널 안기 위해서 그렇게 겨울을 걸었지. 영원한
네,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커버한 것으로 먼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원곡자의 느낌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드화 중에서도 동양의 여성을 그린 누드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가는 백인 서양 사람이고요. 모델이 동양 여성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랑 오달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랑 오달리스크는 1814년에 앵그르로 줄여 부를게요. 앵그르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마도 미술사 책에서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의 크기는 가로로 긴 그림인데 가로가 162cm나 돼요. 그리고 높이가 91cm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아주 넓은 와이드한 화면 안에 있어요. 162cm나 되는 넓은 화면에 여성이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팔꿈치로 기대어 있으니까 실제의 사람보다는 크게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묘사하면 그렇습니다. 깜깜한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드리워진 푸른 커튼과 푸른 침대가 잘 보이고 너머의 공간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푸르스름한 소파 같은 것이 방석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공간이고요. 인물은 관객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누워 있는데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옆으로 누워서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이 모델의 등과 그 다음에 엉덩이가 주로 보이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고 있어요. 빛에 의해서 얼굴은 코를 중심으로 한쪽만 보입니다. 머리에는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두건 같은 것들, 술이 막 달려있는 수가 막 놓아져 있는 두건을 썼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왼팔로 푸른색 쿠션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상체가 약간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자신의 다리 쪽으로 쭉 뻗어 있고, 이게 뭘까요? 깃털 부채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팔 사이로 겨드랑이로 가슴이 매우 인위적으로 둥글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몸과 팔 사이,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매우 또렷하게 동그랗게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푸른 커튼과 푸른 침대보와 푸른 쿠션이 있는데 왼쪽 하단에 이제 황금빛의 옷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여성의 몸 밑에는 하얀색 얇은 옷이 깔려 있어서 이 여성이 입고 있었다가 벗은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되는 그런 옷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슨 털같이 보이는 것들도 좀 있고요. 이 여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 다리는 길게 뻗어 있고, 그래서 발 뒤꿈치와 발바닥이 이제 우리를 향해 있고요. 관객을 향해 있고, 왼쪽 다리가 구부러져 있어서 이 길게 뻗은 오른팔 너머로 무릎이 보이는데 이게 되게 안 맞아요. 해부학적으로. 인체를 잘 이해 못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골반에서 뻗어나와서 허벅지와 무릎의 꺾임과 발과 이 각도가 하나도 안 맞아서 되게 이상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그랑 오달리스크인데 엄청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물을 크게 그린 것뿐만 아니라 허리를 너무 길게 그렸어요. 척추가
보통 사람보다 두세 개는 더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허리가 이렇게 꺾인 다음에 엉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도 척추가 더 이어져서 엉덩이가 저 밑에, 근데 매우 매우 커다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피부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적 있는 누드화의 전통처럼 모공도 없고 털도 없고 뽀로지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흉터도 없고 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반들반들한 따뜻해 보이는 매끈매끈한 인형과 같은 그런 피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해드리면요. 눈썹이 매우 매우 가늘고 초승달처럼 이렇게 둥글게 그려져 있습니다. 머리는 뭐 갈색이고요. 잘 이마를 보여주고 있고, 눈이 서양 여성의 눈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동양의 여성의 눈은 이렇게 눈꺼풀이 따로 없거나,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거나 아니면 쌍꺼풀이 있거나 뭐 이렇게인데, 서양의 여성들도 뭐 서양 여러 뭐 민족에 따라 다르겠지만 눈이 약간 들어가서 눈꺼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 두덩이하고 분리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양 여성의 눈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콧대는 높고 코끝은 좀 낮아서 어린 느낌을 주고 얼굴을 약간 둥글게 표현을 했어요. 검은 머리와 그 다음에 뭐 머리에 쓴 두건과 제목 자체가 이제 오달리스크이니까 그쵸, 동양의 후궁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래 이제 오달리스크는 오리엔트 후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쵸, 약간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동양 여성에 대한 성적인 환상을 마구마구 넣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장 유명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대체 어쩌다가 이 앵그르가 이렇게 인체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사람처럼 다 왜곡해서 그렸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앵그르는 엄청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 앵그르에 대한 간단한 정보부터 드리면 프랑스 화가고요. 1780년에 태어나서 1867년에 죽었으니까 저 시대에 86년이나 살았던 장수 화가입니다. 계속 이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에서 이제 유명한 화가들을 언급하면서 보면 대부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아서 많이 그렸고, 또 뭐 살아생전에 그쵸, 명성을 뭐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했으니까 또 오래 살았을 수도 있고요.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양식을 따르고요. 아카데미의 전통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정말로 이전에 뭐 17세기,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처럼 막 이렇게 왜곡하거나 엄청난 그 실험? 그쵸. 이게 20세기의 실험과 다르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원근법에 맞춰서 보이는 대로 잘 그리는 게 중요했다면, 바로크 시대에 이제 각자의 관점 혹은 흥미 뭐에 따라서 엄청나게 왜곡을 하고 이제 조형적인 실험들을 나름 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고전의 전통적인 아카데믹한 그것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앵그르가 그랑 오달리스크를 그릴 때는 척추가 두세 개나 더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겨드랑이 사이로 저렇게 가슴이 저렇게 보일 수가 없는데 너무나 인위적으로 동그란 구 같은 거를 넣어놓고 엉덩이도 지나치게 크게 그렸을까?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인 거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대체 왜 그런 걸까? 이 앵그르는 터키탕이라고 하는 그림도 그렸거든요.
이 터키탕은 정말 딱 보면 이제 요즘 너무 문제가 되는 관음증을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인데 대체 왜 그랬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네, 그랑 오달리스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시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그대와 춤추는 밤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젊은 하루는 너무나 짧고 그 나이는 문득 상처뿐일 때 오래된 사랑이 갈 길을 잃고 그 나이는 상처뿐일 때 많이 노래 불러 너의 귓가에서 그대 오늘은 내 손을 잡아요 느껴지나요 우리의 심장 소리 그대 뜨겁게 숨쉬고 있는데 용기를 내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대 곁에서 춤을 추는 이 밤 그대와 춤추는 밤 그대와 춤추는 밤 춤추는 밤오 잘한다 춤추는 밤 그렇지 오늘 밤만은 같은 마음으로 꼭 잠들서 놓지 않기로 해요 내게 보여줘요 이제 상처 따윈 저 하늘 위로 느껴지나요 우리 내 심장 소리 그대 뜨겁게 숨쉬고 있는데 용기를 내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대 곁
네, 디어 클라우드의 그대와 춤추는 밤 들으셨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서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춤추는 밤. 네. 춤추는 밤이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이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앵그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앵그르가 어쩌다가 1814년에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저렇게 그리게 됐는지. 말씀드린 대로 이 앵그르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려면 대부분의 다른 화가들처럼 이제 아버지가 화가였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앵그르의 아버지도 초상화 미니어처 화가이면서 조각가이면서 장식 석공이면서 아마추어 음악가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소묘와 음악에 대한 지도를 받다가 6살 때 학교에 들어갔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혼란했던 시대인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앵그르 어렸을 때인 거예요. 학교가 폐쇄돼서 정규 교육을 이제 못 받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왕립회화 조각 건축 아카데미에 등록을 시켰어요. 11살 때.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화가들에게 그림을 배웁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를 숭배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러면서 역사화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앵그르는 역사화가가 되지는 못해요. 그 과정은 또 이제 앵그르에게 아픔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누드화를 저렇게 그린 것으로 이미 여러 힌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17살에 아카데미 소묘 부문 1등까지 하고 파리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크 루이 다비드의 스튜디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자크 루이 다비드는 이전에 여러 번 또 소개했던 화가인데 나폴레옹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을 현실에 맞지 않게 막 백마를 탄 멋있는 왕자님처럼 그렸던,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렇게 멋있게 막 그려서 인기가 높아지도록 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어쨌든 자크 루이 다비드가 신고전주의 회화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익힌 거죠. 그러면서 이상적인 순수함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해요. 2800년, 그러니까 앵그르 20살에 남성 토르소를 그립니다. 남성 토르소는 그쵸, 말 그대로 토르소니까 근데 토르소 제목은 토르소지만 그쵸, 딱 성기 바로 위까지를 그립니다. 그래요. 진짜 너무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서 콧대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석고상처럼 일자로 높아요. 이마에서 코가 일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너무 많지도 않고 그냥 운동을 해서 만든 근육이 아니라 타고난 엄청 튼튼한, 약간 예전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인체처럼 이제 그려놓은 그런 남성 토르소예요. 요걸로 또 상을 받습니다. 예. 인물화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에콜 데 보자르 회화학부에 입학해서. 그리고 또 이 아킬레우스의 천막을 방문한 아가멤놈 사점단 발음이 안 되네요. 예, 이라는 그림을 이제 21살 때 그려서 엄청난 또 상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사절단이니까 다 남자들인 거죠. 남자들의 몸을 되게 이상적으로 탄탄한 몸으로 그려요. 그러다가
이제 여성 누드를 그리는 게 좀 신기합니다. 중간에 아픔이 있어요. 이 옥자에 앉은 나폴레옹 1세라는 작품을 1806년에 그렸는데 나폴레옹을 이렇게 빨간 멋진 황제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는 정면 초상화인데 좀 너무 이상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혹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파리의 그 화단에 삐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에 가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살롱전에 전시하지 않겠다고 막 하면서 그러더니 로마에 가서 이제 1808년에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이라고 더 유명한 그랑드 바네즈라고 하는 침대에 앉아있는 누드 여성의 뒷모습을 그립니다. 이 그림도 워낙 유명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거는 세로 화면으로 긴 그림인데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하얀 침대가 보이고 거기에 걸터 앉은 여성의 뒷모습이 보여요. 머리에 이 두건이 아니죠. 자꾸 두건이라고 해요. 터번이죠. 터번. 그러니까 인도인들이나 무슬림들이 많이 쓰는 머리 스카프를 얘기합니다. 목욕하고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왔으니까 머리가 젖어서 수건으로 감쌀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수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터번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한쪽 팔에 이렇게 수건을 감싸고 있고 화면에 왼쪽에는 진한 짙은 채도가 낮은 녹색 이렇게 커튼이 들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1800년에 남성 토르소를 그려서 대상을 받고 그리고 또 남성들의 되게 이상적인 몸을 막 그린 사절단을 그리고서 로마로 가서 이제 프랑스 화단에서 욕을 막 먹은 거를 되새기더니 이제 여성을 그린 거죠. 물론 뭐 갑자기 여성을 그리는 걸로 넘어오진 않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그렸고 벗은 사람을 엄청 많이 그립니다. 같은 해에 1808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젊은 남성이 바위 위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지팡이를 짚고 스핑크스의 그 퀴즈를 푸는 거겠죠? 그런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은 누드로 그립니다. 빨간 천만 어깨에 두르고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예술의 모든 아름다움을 펼쳐 보일 거라고 이제 되게 열정적으로 선언을 했다고 해요. 앵그르가. 그런데 비평가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막 평가를 했대요. 인물이 근육이 너무 과장되고 원근감이 부족하고 분위기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앵그르는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파리의 비평가들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시기에 이제 1814년에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5년이 지나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자마자 바로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고민이 있었나 봐요. 1819년에 파리 살롱전에 작품을 보낸 거죠. 그런데 또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에 척추뼈가 3개쯤 더 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인물은 뼈도 근육도 피도 생명도 부조도 모방을 구성하는 어떤 것도 없다. 예술가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만들고 싶어 했고 고대 화가들의 순수하고 원시적인 방법을 되살리고자 믿었지만
그는 초기 시대 몇몇 파편과 퇴화된 실행을 모델로 삼아 길을 완전히 잃었다. 뭐 이렇게 악한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은 그림이 유명해졌을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유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앵그르, 당시에는 앵그르의 화풍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앵그르가 완벽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한 거다라고 후대에 이제 비평가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당시에 악평을 받았던 그림들은 그쵸, 우리가 알 수 없게 잘 매장이 되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알 만큼 유명한 그림이 됩니다. 네.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넌 아름답기만 한 기억으로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널 바라보지만 지금 이 순간도 널 그리워하는 넌 바라보지만 다른 걸 원하지 널 보내주기를 나의 마음에 넌 아름답기만 하게 기억될 테고 그렇게 끝을 맺는지 소리 없이 난 슬퍼할 테고 이대로는 헤어짐이 아니라는 걸 묻지 않게 내게 말해줄 순 없는지 내게 견딜 수도 없는 아픔에 잊지 않게 너의 그 따뜻함 속에 내가 얼마나 숨 쉬어왔는지 나의 마음에 넌 아름답기만 하게 기억될 테고 그렇게 끝을 맺는지 소리 없이 난 슬퍼할 테고 이대로는 헤어짐이 아니라는 걸 묻지 않게 내게 말해줄 순 없는지 내게 견딜 수도 없는 아픔에 잊지 않게 너의 그 따뜻함 속에 내가 얼마나 숨 쉬어왔는지 나의 마음에 너는 아름답기만 할 테고 너는 나에게 끝이 없는 그리움이 되고 떠나지 않는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도 바라지 않는 나의 마음은 숨죽일 때고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기뻐해 왔는지 네, 디어 클라우드의 넌 아름답기만 한 기억으로 들으셨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곡인데요. 그쵸. 계속 함께하지 않아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 아름답기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떠올릴 때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타자화, 대상화와 저는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듭니다. 이 앵그르는 오달리스크, 사실 오달리스크가 뭐냐면 후궁의 시중을 드는 오스만 제국의 궁정 하녀가 오달리크인데 이거를 프랑스식으로 읽은 게 오달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 궁정 하녀를 상상해서 그린 거죠. 앵그르가 가서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앵그르는 터키 대사의 부인이 쓴 견문록을 읽고 터키의 공중 목욕탕, 그것도 여성의 목욕탕을 상상해서 그린 터키탕이라는 그림도 있거든요. 예, 동그란 프레임으로 관음증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읽고 상상을 한 거예요. 듣고 상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앵그르가 그린 오달리스크처럼 이렇게 다 벗고 언제든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좀 이게 그렇죠. 왜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후궁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게 또 이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1604년에서 1607년까지 오스만 제국에 머물렀던 오타비아노본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이스탄불에서 경험한 거를 글로 남긴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오스만 제국엔 금남의 장소인 하렘이 있다. 술탄은 하렘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향해 손수건을 던져서 잠자리 상태를 결정했으며 선택된 여성은 술탄의 침대로 기어서 들어간다. 요 글을 통해서 이제 백인 남성들이 동양인 여성에 대해서 마구마구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유럽의 왕들도 궁에 머무르고 있는 하녀뿐만 아니라 귀족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은총을 받는다고 하죠. 뭐 동양도 우리나라도 뭐 사극을 봐도 뭐 그렇겠는데 그 당시에 비계했던 시대에는 그쵸. 이 신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구로 사용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뭐 선택할 수 있기도 했던 건데 그게 동양만의 문화가 아닌데도 이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상상, 사실은 비하, 대상화에 의해서 이제 후궁들을 다 벗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성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하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렘이라고 하면 그랑도 오달리스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림들이 하렘을 그렇게 재현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의 간택을 기다리는 헐벗고 있는 곳 혹은 거의 이제 뭐 거의 심하게는 집창촌처럼 막 그렇게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렘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렘은 이슬람 사회에서 부인들이 거처하는 방을 말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하렘은 금지된 신성한 불법의 불가침의 등을 뜻하는 하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 것이고 원래는 경배하는 곳, 신성한 장소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는 곳 아니면
특정인의 출입이나 특정 행동이 금지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하렘은,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성들이 사는 곳과 남성들이 사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렘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재현된 이미지에 의해서 술탄의 후궁들의 처소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무슬림 여성들이 귀거하는 독립된 장소를 하렘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있는 구역을 비룬이라고 하고 여성들의 구역을 하렘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는 이제 문 한두 개로 연결돼 있고 복도나 두꺼운 벽으로 격리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렘은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가족에게만 개방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거는 과부장제 사회에서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 모두가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만 그렇게 물건처럼 놓여 있고 다 헐벗고 남성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냥 여성들의 공간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성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렘의 여성은 거의 이제 성매매하는 여성 혹은 남성에 의해서 그냥 성적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여성으로서 이제 상상을 하는 남성, 백인 남성들의 이 상상력이 그렇게만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것은 하렘을 직접 방문한 여성 화가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사람들이 안 믿고 거짓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 프랑스 여성 화가인 앙리에트 브라운이 하렘에 직접 방문을 하고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예 제목에도 방문 하렘 내부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860년대에 그린 건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실내에 하얀 벽이고 이제 창문이 있고 기둥이 두 개가 있는 넓은 공간에 여성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이니까 머리에 이제 그 스카프를 하고 있고, 이것도 스카프도 여성이 할 때 이름과 남성이 할 때 이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터번은 남성들이 하는 거를 주로 말하고 여성들이 하는 거는 뭐 두루카나 히잡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이제 약간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여성 화가가 직접 방문하고 본 이 하렘의 모습은 그냥 여성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여러 여성들이 앉아 있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서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당연하게 일상의 공간이니까 일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성 화가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들이 이해한 하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랬다는 거죠. 동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막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동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게 뭐 그러면 여태까지 남성 화가들이 상상한 동양의 모습처럼 다 헐벗고 있고 어떤 성적인 도구로서의 여성을 그려야 그게 동양의 모습, 동양의 여성의 모습을 잘 그린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자신들이 상상하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그냥 일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그린 게 하렘이라고 하니까 실망이 컸고, 그러니까 그림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 하렘의 내부를 그린 앙리에트 브라운뿐만 아니라 영국인 여성 소피아 레인풀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렘을 다녀와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하렘이 부도덕하다고 보는 유럽인의 선입견이 오해라고 생각한다. 동방의 하렘 속 젊은 여성들에게
부과된 훈련은 수녀원과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수녀원에서 글 읽고 그다음에 뭐 책 필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일상을 살잖아요. 하렘도 이제 그렇게 어떤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여하는 규칙이긴 하지만 그런 사회화 규칙들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렘 그러면 헐벗고 있는 여성들, 거기다가 앵그르처럼 인체를 완전히 왜곡해서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상한 방법을 실험을 하는 대상, 도구로 쓰이는 거죠. 네, 저는 저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미술사 체계에서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불쾌하고 불편했는데 막 비평가들이 인체를 왜곡해서라도 절대적인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려 했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던 거를 보고 의문이 들었던 게 왜 그런데 앵그르는 남성의 인체는 왜곡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답이 나오는 거죠. 남성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을 막 왜곡할 수는 없지만 여성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양의 여성은 그렇게 마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이 동양의 여성이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더 그러면 달라야 되는데 피부는 백인으로 그립니다. 그래야 친근하겠죠. 고갱이 그린 또 이 동양의 여성 누드화가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열심히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더 듣고 마무리로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몬스터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난 너를 이대로 안을 수 있어 눈물을 마음껏 흘리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세상에 속하지 슬픔 모두 지켜줄 거야 조금 들렸던 괴물은 아니야 더
네, 디어 클라우드의 몬스터 들으셨습니다. 오늘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왜곡하고 특히 동양의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사는 것으로 거의 성노예처럼 보고자 했던 백인 남성들의 욕망을 대표하는 그림 그랑드 오랄리스크를 보았고 앵그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앵그르 1시간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앵그르가 어쩌다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지 이 당시에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아도 꿋꿋이 견뎌내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밀어붙이면 그 방향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대한 예술가라고 나중에 비평가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어쩌다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인체를 재현하는 방법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건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계속 뜨는 것들 저는 이제 포털을 다음을 쓰는데 계속 여성 연예인들의 소식이 개말라, 뼈말라, 다이어트 성공 막 이런 식으로 몸으로만 소비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슬프고 불쾌함이 들어서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여성의 몸을 소멸시켜야 되는가?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야만 하는가? 막 허리를 만들기 위해 갈비뼈를 뽑는 상황은 너무나 사실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디어 클라우드의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경험치만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며 몸과 마음 잘 돌보시다가 만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당신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내 눈에는 보여요. 불안한 현실을 견뎌내기가 쉽진 않겠죠. 하루에 몇 번씩 한숨 쉬는지 나는 다 알고 있죠. 더벅이는 발걸음 조금 더 무거워졌나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날 나아지지 않는